시작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면 됩니다. 네, 오늘 뭐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박세희 세안선관 어프렌티스 오피서라고 딱 써놨네요. 예, 박세희 세안선관 실황사가 자이로 에러 구하기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 기초부터 모두 이해할 수 있게끔 풀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유서민 교관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던 그런 자이로 에러 구하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또 음, 워낙 잘 발표해 줄 거라 생각하고요. 좋은 발표 다 같이 잘 들어봅시다. 예, 시작해 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세안실황사 박세희입니다. 이번에 자이로 에러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되어 천층력도 사봤고 이틀 동안 밤새서 공부를 해서 발표를 준비하게 됐지만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알려드리는 게 내용이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구성은 측정하기 위한 준비와 그 측정 내용들, 그리고 측력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천체 계산표를 사용해서 나오는 값, 그리고 자이로 에러를 구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값은 GPS 좌표, 그다음에 측정 시간은 UTC로 필요하고 태양방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측정해야 되는 장소는 햇빛이 드는 방향의 윙브릿지의 자이로 리피터 위에다 아지무스 서클을 올려두고 측정을 하고요. 측정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말로 설명을 하자면 GPS 좌표를 읽은 시간에 GPS에 나온 시간을 읽고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태양광이 측정한 순간까지 걸린 시간을 합산한 값을 사용을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그 윙브릿지에 있는 자이로 리피터 위에 아지무스 서클을 올려줍니다. 요, 올라갔으면 다 펴주고요. 그리고 저 명칭들을 살펴보자면 요 오목거울로 햇빛을 받고 그 햇빛을 반사판으로 보내서 보이는 빛으로 태양광위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따가 설명할 거지만 이 레벨이 수평계인데 이걸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측정하지 않는다면 오차가 상당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예시를 좀 들어봤습니다. GPS가 위도 한 37도 39.5분 놀스에 경도가 126도 38.1분 이스트라는 좌표를 읽은 시간이 빨개서 보이기 힘들지만 2023년 2월 26일 20시 29분 23초라고 했을 때 이거 태양광위를 측정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스톱워치로 재는 게 38초 걸렸으면 이 38초를 위에다가 합산을 해서 해줘야 합니다. 더해줘야 합니다. 38초는 이 가는 과정과 측정하는 시간에서 나오는 38초이기 때문에 더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측정 시 주의사항에는 정확한 수평을 맞추어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 두 개의 수평계를 두 개의 수평계에 있는 붉은 선 사이로 공기방울을 집어넣으면은 그 수평이 맞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측정이 되고, 아까 이 사진에서 오목거울을 통해서 반사판으로 내려갔을 때 이 리피터의 얇은 빛이 선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보이는 값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측정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사진 저 빛
요 선이 있는 사진이 몇 개 없어서 일단 이걸 썼지만 자이로 베어링이 108.5도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값 숫자들은 UTC 시간이 있고 자이로 베어링 108.5도가 나왔고요. 레티튜드가 이렇게 나왔고 롱디튜드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천층력으로 가져가서 이제 원하는 값을 또 찾아야 합니다. 근데 천층력은 주표와 층분 및 계정표로 나뉘어져 있고요. 주표에서는 앞에서 사용한 날짜와 시간을 이용해서 GHA와 declination 그리고 D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측정일에 포함된 페이지에 관측한 날짜와 시간의 줄을 찾고 표시의 첫 번째 칸인 sun에 해당되는 GH와 declination을 따로 적어둡니다. 그리고 주표 하단에 D값을 declination 아랫부분에 적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D가 증가하면 플러스 부를 감소하면 마이너스 부를 D에 붙인다고 하는데 봐야 알겠죠? 일단 이 사진이 전체적인 사진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게 카메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겁니다. 크게 오차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23년도 거에 제가 1월 날 만드는 거였으니까 26일 거 날짜를 찾았고 20시에 해당하는 GHA와 데크리네이션을 그리고 D값을 따로 적어주면 되는데 D값이 이 데크리네이션 끝에 값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러면은 D값의 앞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주표를 설명했고 지금은 증분 및 계정표 그리고 뒤쪽에 있는 파트를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는 분과 앞에서 구한 시간 중에서 분과 초를 사용하고 분과 초에 대한 GH의 계정값과 디커렉션 값을 구해야 합니다. 관측 시간에 맞는 부분의 페이지에서 해당되는 초의 값을 찾고 첫 번째 칸인 선플랜트에서 계정된 값과 앞서 주표에서 구했던 D값을 커렉션 해주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30분이 되어 있어요. 아까 UTC를 보면 30분 1초였는데 30분이 이렇게 31분이랑 같이 나와 있고 이 30분에 1초에 해당하는 값을 GHA에 나중에 더해주면 되고 아까 D가 0.9였으니까 여기서 0.9 값을 찾고 D 커렉션이 0.5인데 아까 이 D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던 게 D 커렉션에도 영향을 줘서 이제 마이너스 0.5가 붙게 됩니다. 그 디코렉션 값은 데클레이네이션 값에다 가감을 해준 겁니까? 네, 이따가 요 과정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심심. 2차, 일단 아까 1차 정리했고 2차 정리를 간단히 또 하자면 GHA 값을 이제 LHA로 바꿔야 하는데 주표에서 구한 날짜와 시간, 증분 및 계정표에서 구한 분과 초에 대한 GH 값을 두 개를 합합니다. 그리고 그 값의 관측 위치의 경도 부호가 관측한 위치에서 나온 경도의 부호가 W면은 그 GH 값의 경도 값을 빼주면 되고 만약에 그 경도가 S라고 하면은 방금 합해서 나온 GH 값에서 그, 경도 값을 더해주면 LH 값이 나옵니다. 그
웨스트 또는 이스트인가요? 아, 이스트네요.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360도가 넘으면 LHA 값에서 360도를 뺀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데클리네이션은 좌표에서 구한 거, 데클리네이션이랑 D, 그리고 증분계정표에서 구한 디코렉션 값을 합하면 되는데 D의 부호가 플러스라면 디코렉션도 플러스를 붙이면 되고요. D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면 디코렉션도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일단 위도가 다음에 쓸 거라서 1번 빨간색 쳐놨고요. GHA는 주표에서 구했던 첫 번째 GH 값과 아, 증분 및 계제에서 그리고 구했던 GH 값을 합해서 요 124도 7.3분이 나왔고 여기에 이거 뒤에 부호가 안 써있긴 한데 이게 지금 이스트입니다. 그래서 126도 38.1 이스트라서 이스트이기 때문에 GHA에다가 값을 같이 합해주면 LHA가 나오고 데클리네이션도 아까 증분과 계정표에서 구했던 거 모두 다 합해주면 사우스 8도 33.8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금 1번, 2번, 3번 빨간색으로 칠해놨던 값들이 천측 계산표에서 길잡이를 해줄 역할이 됩니다. 천측 계산표는 어, 총 6권이 있습니다. 위도 0도부터 90도를 15도씩 나누어서 책을 6개를 만들었는데 아까 GPS 값에서 구한 관측 위치에 해당되는 책을 사용하면 되고요. 저는 지금 제 집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30도에서 45도에 해당하는 3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위도와 LHA 데클리네이션을 이용해서 Z와 ZN, 결과적으로 ZN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위도 LHA 데클리네이션에서 앞에 디그리 값만 천측 계산표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 디그리 값은 이런 앞에 큰 숫자 도가 붙은 숫자들을 말한 거고요. 아,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중에서 위도와 데클리네이션, 그러니까 위도가 만약에 놀스고 데클리네이션이 아니 데클리네이션도 놀스다. 그러면은 왼쪽 페이지가 세임 페이지이기 때문에 같은 이쪽 왼쪽 페이지를 보면 되고 만약에 위도가 놀스고 데클리네이션이 사우스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인 컨트레리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LH로 페이지를 찾고 해당되는 데클리네이션과 위도 값의 Z값만 사용을 하고요. 어,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값을 찾아줘야 합니다. 기본값은 아까 구한 이 2차 정리 값에서 앞에 이 도에 해당하는 친구들만 딱 사용했을 때 나오는 값으로 30 LHA 250도에 위도 37도 그리고 데클리네이션 8도에 해당하는 Z가 이제 108.7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아, 이 Zn이 Z와 같은 이유는 북반구에서 항해할 때 LHA가 180도보다 큰 경우에는 Zn과 Z가 같고 LHA 값이 180도보다 작은 경우에는 Zn이 360도 빼기 Z입니다.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이게 반대가 되고요. 지금은 북반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LHA가 180도를 넘었기 때문에
Z가 ZN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부르는 저는 기본이라고 이걸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본이 되는 값을 찾고, 이 위도를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위도를 아까 37도였는데, 38도로 1도 높여서 LH의 값과 데클리네이션 값은 동일한 상태로 위도만 1도 올려준 페이지에 Z 값을 찾으면 그게 108.9가 나오고요. 다음은 LHA를 보정해주고 LHA를 1도 높인다고 1도 높이고 위도는 37도 똑같이 데클리네이션도 8도 똑같이 사용을 해주면 ZN이 또 값이 달라지죠. 108.1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클리네이션도 보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LHA 250에 위도 37 그리고 데클리네이션만 1 증가한 109.5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다 정리한다고 하면 이런 표 형태가 나오고요. 기본값을 기준으로 위도 한 번, LH 한 번, 데클리네이션 한 번씩 한 번씩 1도씩 다 올려줘서 이 Z값이 기본 Z값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구해줘야 합니다. 이 소수점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그리고 저기서 구한 이 지금 여기서는 ZN이 Z값이긴 한데 여기에 도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만 증분 계정을 해줬기 때문에 커렉션을 요 뒷자리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해줘야 합니다. 작은 친구들도 해줘야 돼서 이로는 이제 LHA와 디크리네이션이 같고 위도가 1도 60분 커질 때 대비하여 12.3분이 커질 때 ZN 값이 얼마나 바뀌는가 이게 비례식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39.5분이 아까 앞에서 구했던 이 분에 해당하는 뒷자리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55.9랑 33.8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1도 60분 증가했을 때 그 증가값이 아까 이게 1도 증가했을 때 증가값이기 때문에 1도 증가했을 때 0.2분 증가했다면 39.5분이 5분일 때는 이 x값이라고 부르겠습니다. ZN이지만 x값이 얼마인가? 이거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은 것이므로 이 두 친구가 곱해져서 60으로 나눠지면 0.1316이 나오고 밑에 있는 애들도 같은 과정으로 거쳐서 얘는 요 0.6이 마이너스였어요. 아까 마이너스 0.6이었기 때문에 마이 예,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고요. 밑에는 0.023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 더하면 0.0232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트루베어링 죄송합니다. 자이로 아까 구했던 ZN이 있습니다. 기본 ZN 값이 있는데 이 ZN 값에다가
8.7에다가 이 합산을 해서 나온 값이 더해주면은 이게 트루 베어링 값이 되고, 자이로 에러는 자이로 베어링에서 트루 베어링 빼주면 되는데, 자이로 베어링은 처음에 아지무스 서클로 구했던 태양광의 각이고요. 트루 베어링은 방금 구했던 이 값이기 때문에 자이로 베어링 빼기 트루 베어링을 해주면 0.2도가 나오고, 여기서는 트루가 크면은 이스트가 되고 자이로가 크면은 웨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0.2도 이스트가 자이로 에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하는 다른 방법이 또 여러 개 있습니다. 굳이 하늘을 뭐 태양이 뜨지 않았을 때도 사용한 방법이지만, 일단 첫 번째로 중시선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고요. 항해 중에 뚜렷한 두 물표의 중시선을 통과할 때 실제로 측정한 자이로 방해와 해도상의 진 방해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반 중에 고정된 물표를 통해 구하는 방법으로, 순서는 레이더를 통해 물표를 정하고 EBL을 통하여 물표의 방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이로 컴퍼스를 이용해 실제 값을 측정하면 거기서 나오는 차이가 자이로 에러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이거는 선생님께 배우기도 했고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의 접안 후에 본선의 자이로 헤딩과 해도상의 구두 방위를 비교하여 자이로 에러를 구하는 방법인데, 어떤 땡땡땡 포트에 접안한 본선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차트에 표시되어 구두의 범위각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본선의 자이로 헤딩 값을 측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선의 자이로 에러 값을, 구두각과 헤딩이 차이난 만큼 자이로 에러기 때문에 그 값이 그 자이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대신 본선이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을 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를 일부러 짧게 했는데,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빨리 물어봐 주시면 그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짧게 해봤는데, 궁금하신 거를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아, 마지막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네, 그러면은 일단 녹화 중지하기 위해 다들 일단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머리 아파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아, 그 정말 PPT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찍고 여러 가지 사진 불러와가지고 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만드는 것처럼 가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과정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고요. 그 PPT도 공유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일단 그럼 녹화 중지하고 여기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